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데이터 센터 고장으로 거래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CME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장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고스란히 보여준 이번 사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일단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네, 미국 시카고로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그렇죠. 우리에겐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로 알려진 날이기도 하죠. 네. 전날인 27일 저녁 9시 44분 무렵에 시카고와 뉴욕에서 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CME 그룹의 선물과 선물 옵션 거래 플랫폼인 글로백스에서 오류가 감지가 됩니다. 네. 아시아 시장이 개장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시아 시장의 트레이더들의 단말기에서 시세 업데이트가 멈추기 시작하는데요. 네. 10시경에는 CME 그룹이 데이터 센터가 냉각 전치 문제로 멈췄고 이 때문에 모든 시장의 거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그다음에 니케이 선물, 그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이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금, 은 이런 원자재 주요 자산의 선물 가격도 동결이 됩니다. 네. 선물을 거래하는 글로백스뿐만 아니라 CME 그룹이 운영하는 외환 거래 플랫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파생 상품 거래소도 연쇄적으로 중단이 됐는데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다행 28일 오전 7시 30분 미국 정규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거래가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미 아시아랑 유럽에서는 막대한 혼란을 겪은 뒤였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선물 네. 소개를 해주셔서 이곳에서 거래되는 선물은 어떤 건지 현물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금을 한 돈을 시장에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시세로 금 한 돈이 한 75만 원 정도예요, 우리 네. 돈으로. 네, 계산하기 쉽게 뭐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너무 좋죠. 그렇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한 달 뒤에 금 한 돈 값이 90만 원이 된다. 네. 그러면 사실 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물을 사는 건 이 같은 리스크를 짊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현물 매수, 금융 용어로는 롱 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해칭하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는 없애는 방법이 바로 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금 한 돈을 현물로 산 뒤에 선물 시장에서 금 한 돈을 한 달 뒤에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네. 이걸 선물 매도,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한 달 뒤에 금값이 90만 원으로 내렸다. 네. 그러면 현물로는 10만 원을 손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 계약을 해뒀기 때문에 100만 원에 판다고 맞습니다. 해놨으니까. 90만 원짜리 금 한 돈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손실은 제로인 건데 네네. 이렇게 선물 시장이 있으면 자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해칭, 위험 회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멈춰서 네. 지금 이런 작업들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선물 뭐 이렇게 미리 사두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CME가 멈췄을 때 네. 미국은 장이 열리지 않는 밤중이었기 했지만 아시아는 한창 장이 돌아가고 있는 시차가 대낮이었잖아요. 있으니까요. 근데 CME 단말기가 먹통이 돼서 아시아 트레이더들이 해칭의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뭐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만 들고 그러네요. 방패는 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보통 아시아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나 일본, 홍콩 같은 주식을 현물로 사면 네. 동시에 CME에서 거래되는 미국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해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아시아 신흥국의 주식부터 팔아치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아시아 시장도 따라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라는데 베팅하는 숏 포지션,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통해서 위험을 상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사고 이 주식의 해칭, 네. 그 위험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못했다. 그렇죠.
이것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제가 쉽게 삼성전자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 김삼성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억원어치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장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어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 밤사이에 미국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날이 밝으면 우리나라 장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CME 단말기를 통해서 S&P 500 선물 100억원어치를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걸 S&P 하락하는 데 베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악재가 터져서 삼성전자 주식이 10%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10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만 S&P도 10%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한 선물 매도 계약으로 또 10%의 이익을 1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손실은 제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사실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소라는 게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선물 거래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낯설고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CME고 선물 거래소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지구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제 10년물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금, 은 이런 원자재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선물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헤징이 제공하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금융시장 차원에서 보면 CME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사과야 슈퍼마켓 주인이 가격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유나 금, 은 같은 원자재 가격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장 참여자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 수많은 정보가 모여서 가장 객관적인 가치를 가격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그래서 CME의 선물 가격을 글로벌 표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CME가 멈추니까 금이나 은, 원유 같은 원자재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랬겠는데요. 벤치마크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런던 현물 시장에서는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멈추셨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CME와 마찬가지로 멈추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엄청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날았다거나 혹은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표현했다. 막막한 거죠. 기준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가 왜 멈춘 거예요? 이게 조금 황당한 건데 원인이 밝혀졌나요? CME의 글로백스 플랫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통해서 가동이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전 세계 금융거래의 물리적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사이러스 원이라고 하는 콜버그 크레버스 로버츠라고 하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가 주인인 기업이거든요. 왜 멈췄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냉각 시스템이에요. 칩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이 시키지 않으면 칩이 망가집니다. 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를 걸어놓습니다. 일종의 두꺼비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자동으로 전원이 내려갔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체가 멈춘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인데 단순히 냉각 장치 하나 고장으로 멈췄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전원 플러그를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돌기도 했어요. 자동으로 전원 차단까지는 되는데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자동으로 또 켜지게 하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음모론이 나올 때 뭐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얘기가 좀 있었나. 최근에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금보다도 더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JP모건이나 HSBC 같은 대형 은행들이 선물시장에서 은행에 막대한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은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분명히 내릴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하필 그날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날이었고 유동성이 얇다.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들 대형은행들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 마진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진콜이 뭐냐면 보통 투자라고 하는 게 내 돈으로 증거금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빌려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급등을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손실이 내가 넣은 증거금보다 크면 그래서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추가로 돈을 더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넣지 못하면 강제로 포지션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해 버리는데 그럼 은행의 막대한 숏 포지션을 잡은 은행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이 이만큼 손실을 입게 되면 시스템적 디폴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다른 은행까지 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지게 되고 이게 국가 단위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거래소가 개입해서 냉각 장치가 고장났다라는 핑계로 거래를 멈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물론 제도권의 전문가들은 이 음모론을 일축합니다. 들어보시면 뭐 당연히 그 말이 맞을 텐데 CME가 평판을 잃을 위험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할 수 있는 뭐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은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을 막기 위해 멈췄다는 건 말 그대로 음모론일 뿐이다. 네. 사실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도 이제 투자한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속 시원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 신뢰성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CMA 자체 신뢰성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면. 사실 재미있는 부분인데 또 불신에는 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CME는 꽤나 이상한 정체성을 가진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요? 영리 기업이면서 시장을 감독해야 되는 자율 규제 기관이거든요. 그걸 같이 할 수 있나요? 그게 같이 되는 게 좀 이상한 정체성인 거죠. 영리 기업이라서 CME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건데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집단 소송이 있었어요. CME가 고빈도 거래 업체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데이터를 먼저 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거나 주문을 체결할 때 시간적 우위를 주는 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고빈도 거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마이크로 초 단위의 대량 주문을 자동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가격차를 수익하는 초단타 투자를 말하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사실 당연히 속도가 생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속도가 생명인데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내는 이들 초빈도 거래 업체들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CME가. 예. 물론 법원에서는 CME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CME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대 트레이딩 업체와 결탁할 수 있다. 이런 불신이 생깁니다. 실제로 CME는 데이터 센터 내에 따로 서버를 두고서 고빈도 거래 업체들에게 물리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돈을 주고 팔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리 기관이라서 본인들의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되나. 그렇죠. 뭐 역설적인 정체성 때문인 건데 영리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를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실제로 부정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JP 모건 트레이더들이 금, 은, 그다음에 국채 선물 시장에서 수천 건의 허수 주문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대규모로 주문을 넣어서 시장을 속인 거예요. 가격이 뭐 급등, 급락 이렇게 하겠죠.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주문을 취소하고 반대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JP모건은 9,200억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되는 건데 시장에서 CME를 비판하는 건 이런 지점이에요. 영리 기업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율규제 기관이라서 이걸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묵인하거나 혹은 시스템으로 걸러내지 못했다. 이게 CME가 거대 은행 편이다라는 인식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불신의 이유는 또 있는데 기술적 문제로 거래소가 멈춘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도 거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 이것 때문에 3시간 동안 멈춘 적이 있고요. 2014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4시간 동안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기관인데 자꾸 멈추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한 번 일어나면 이제 대책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한 번은 실수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할 텐데 금융거래 데이터 센터는 마이크로 초 단위로 변동하는 오더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손실 없이 백업 데이터로 동기화를 하고 또 전환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초 단위로 오더북에 기록이 되기 때문인 건데 자칫해서 오더북이 다르다.
그러면 더 큰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멈추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태가 뭐 엄청난 금융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단 하나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단일한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취약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숙제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영리 기관이면서 금융시장에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을 잡아야 하는 자율규제기관이 또 CM이기도 한데 이 역설적인 정체성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CM리를 불신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풀어가야 할 문제가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시카고의 노래 Hard to Say I'm Sorry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